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런 면접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준비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반 면접에 있어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이 본인의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활동이 나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점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단답형이 아닌 종합형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답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논리적인 질서를 갖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답변하는 내용과 형식이 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예시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의 내용과 형식은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유형의 질문에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답변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과 중간과 끝의 이런 3단 논법의 형태로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본인이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그 활동에 대한 동기와 그러면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활동에 대한 중간 과정과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고 본인은 어떤 점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끝 마무리의 형태로 답변의 내용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본인의 활동을 했던 그 동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이고 무난한 대답은 바로 수업의 내용에서 그 활동의 동기를 찾는 것입니다. 본인이 학교 수업에 또는 학교 활동에 어떤 내용의 활동에 어떤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의 내용 중에서 무엇에 호기심을 느꼈고 그리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좋은 답변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요. 흔히 생각할 때 아주 잘 이루어진 좋은 결과를 유도해냈던 그런 긍정적인 과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이 그 활동을 참여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역경의 내용, 또는 본인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왔던 결과의 내용,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내용 등등에 대한 모든 내용도 이 중간 과정에 함께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바로잡게 되었는지, 그러한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역경 극복의 과정도 모두 좋은 답변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그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식의 확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또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본인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이 서로 다른데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바로잡게 되었구나. 활동을 통해서 수정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의 활동의 마무리와 끝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식의 수정이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보다 추가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었다. 본인의 지식이 확장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식의 확장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면접 과정에서
제시하는 답변은 논리적인 질서와 형식을 갖추면 좋겠고, 그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처음, 중간, 끝, 즉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과 결과의 형식으로 안내를 하면 좋겠고, 답변의 동기가 활동의 동기가 되었던 내용은 수업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역경 극복의 과정을 포함하여, 그래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또는 이렇게 더 확장되었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또래 집단과의 모의 면접입니다. 비슷한 전공, 비슷한 관심사, 그리고 나와 비슷한 눈높이를 가진 또래 집단과의 면접 준비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면접 답변 과정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 면접을 신청하여 경험해 보면 실제 면접과 가장 유사한 과정, 그리고 긴장감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아울러 그 대학의 입학처를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셀프 영상을 통해서 지금 나의 면접 자세가 어떠한지, 나의 발음은 어떠한지, 성량은 적절한지, 부적절한 어투는 혹시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고치는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이 질문이 나올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평가관의 시각을 가지고 평가관의 입장에 되어서 이 지원자에게 이 생활기록부의 내용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 및 출결 사항 중에서 1, 2, 3학년 중에 이렇게 결석, 지각, 조퇴 등등의 기록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결석, 지각, 조퇴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만약에 이런 학업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학업 이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대학 진학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구 과정에 성실성과 태도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등등의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인정 출결 상황은 평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이런 기록이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금은 이런 변화된 태도들을 본인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창체 활동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동아리 활동, 그리고 각종 탐구 활동, 아울러 간략하게 기재되는 자율동아리 활동 등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질문의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 활동들을 했나요? 와 함께 본인이 지원 학과 또는 전공과는 거리가 있는 동아리인데 그런 동아리를 왜 지원했고 왜 활동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나요?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탐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면접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학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고 조사하고 보고서도 작성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들은 중요한 아주 관심 가질 만한 평가관의 질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이루어졌던 조사 및 발표의 내용
등의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깨달음, 결과 등의 내용도 아주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 성적과 세특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적의 추이, 그리고 과목 선택의 내용, 또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했는데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한 보완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각종 탐구 활동을 했고 실험 활동도 했네요. 왜 그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그 연구 결과, 활동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등등의 내용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학 측에서 가이드북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짜뉴스, 사회적인 영향,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어떤 학과, 어떤 전공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학과, 전공에서는 이런 내용에 관심 갖고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문학과 어학을 비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전공, 어떤 학과의 질문에 해당할까요? 네, 어학 관련되는 사범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탄소 국경과 관련되는 토론 내용 참여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질문의 내용은 네, 국제물류학과, 즉 상관계열, 그리고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등의 이런 상경계열의 학과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통상 분쟁, 사례와 관련된 분석 활동을 했네요. 정치 국제학과에서 만들어졌던 제시되었던 질문의 내용입니다. 로봇의 안정성 제어라는 주제의 수행평가를 했네요. 이와 관련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계공학부에서 제시가 되었던 질문이고요. 과학축전의 만들기 프로젝트로 참여하고 진행을 했네요. 전자전기공학부 20계열의 공학 관련되는 학과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구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물리학과에서 나왔던 질문이고요. 미분의 활용 사례 조사했네요. 예술공학부에서 나왔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모두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기반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재의 질문, 전혀 연관성이 없는 소재의 질문을 느닷없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가관이 하는 질문의 모든 기반과 시작과 출발은 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질문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을 했네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언제 읽은 것이고 저자는 아무개였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대답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평가관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 수험생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평가관은 이 독서 활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왜 질문을 했을까요? 이 독서를 정말로 한 건지, 그리고 그 독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책에 내었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과의 내용과 연관해서 제대로 지식의 확장과 심화를 이루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독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동기를 확인시켜 줄 수 있겠고요.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통해서 화학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실험을 진행하던 중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추천받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독서를 왜 했는지, 왜 호기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가 학교의 활동과 수업 내용과 연관되어서 함께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학생이 수업의 내용에 집중하고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빙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독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본인이 관심 갖고 있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과 독서를 통해서 실험 중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심화시킬 수 있었다 라고 제시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 바로 평가관이 원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연과학 주제 발표 프로젝트에 참여했네요. 발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발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관은 그것과 관련된 꼬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발표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본인의 역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꼬리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무엇이었고, 그 오류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고 배웠고, 또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없는지 등등의 내용을 이어지는 꼬리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꼬리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학생의 단편적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었고 어떤 지식을 확장시켰고 심화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심층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의 준비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는 모든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에 해당됩니다. 즉, 눈을 가리고 하는 면접이라는 뜻인데요. 학생 개개인, 지원한 수험생 개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그 배경에 의해서 면접의 평가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개인사항과 인적사항, 개인에 해당되는 내용은 가리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출신 고교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복장 또는 답변의 내용 등등이 오고 가거나 또는 제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의 답변, 저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이런 고등학교 명을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데요. 그 고등학교 명을 통해서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제시되어서는 아니 되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출신 고교가 드러나는 활동명이나 동아리명이나 또는 프로그램명 등도 언급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땡땡 고등학교의 땡땡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수험생의 지원자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지되어 있는 답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실명,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직업, 직장, 직위 등도 모두 답변 금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께서 경찰관이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어디에 근무하셨는데, 우리 친척분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라는 내용들도 모두 답변 금지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접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수험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열정, 그에 대한 태도,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노력, 과정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등등의 역량과는 무관한 지금까지 안내해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하등 답변의 과정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런 답변의 내용이 단순 실수로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온다거나 여러 번 나온다면 이것은 수험생의 의도된 답변일 수 있다,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최종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험생이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 답변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을 잘 못 듣거나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당황스러운 질문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또는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른 대답, 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대답을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평가관에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잠시나마 정리하고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종 수험생에게 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면접관이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내용보다도 지금까지 해왔던 답변의 내용 중에서 본인이 제시했던 답변의 내용 중에서 혹시 틀린 내용이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왜곡 과장된 내용이 있거나 또는 바뀐 주장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발언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기출문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 대학같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형태로 매뉴얼을 정해놓고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출문제가 아니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파일이 올라와 있을 테니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를 보시면 바로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형태로 어떤 문항이 제시되어 있는지, 어떤 전형에서 그리고 어떤 전공, 어떤 학과의 유형에서 제시가 된 문제인지, 제시문인지가 나와 있고요. 이 제시문을 제시한, 이 문제를 제시한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제를 한 근거는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 이상 수준의 질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문 기반 면접은 고교 교육 과정 상에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 어떤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교육 과정의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문항에 대한 해설과 채점 기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음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예시답안, 모범답안, 그리고 정답까지도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면접 전에 미리 이 문항들을 한번 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 이런 유형, 이런 질문에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얻으시길 바라고요. 대학 측에서 원하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미리 파악해서 한번 연습하고 정리하시는 시간들을 꼭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면접 평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수험생은 자신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좋겠고, 아울러 면접관은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수험생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평가관은 학생이 제시한 학생부와 면접 때 오고 간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구나 라고 하는 느낌,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다면 우리 대학에 와서도 우리 대학의 교육 환경을 이용해서 이 학생이 좀 더 크게 그리고 더 깊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위주 전형이고 그 중에서도 면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왜 그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장, 발전했는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면접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제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면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면접평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면접평가의 중요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면접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역량들을 보다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막연하게 면접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활용하면 그리고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하면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유용한 평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면접평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